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손태승 회장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윤종학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윤종학 기자입니다. 네, 윤 기자. 그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 비대면 사회가 이제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금융지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 같은데, 특히 그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 우리 금융지주는 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디지털 부분에서도 더 빠른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태승 회장은 우리 금융지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정말 선봉에 서서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손태승 회장이 그 우리 금융지주의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네, 손태승 회장은 KT와 디지털 동맹을 구축해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는 디지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들 진출이 활발해지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KT와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공동사업, 신기술 협력, 점포 디지털화, 교육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금융회사하고 IT 기업 간의 협력인데 뭐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자, 협력 성과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디지털 영업 채널 확보에 기대가 큽니다. 손태승 회장은 이번 디지털 협력을 통해서 플랫폼 구축 등 영업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는 이동전화 6,800만 명, 인터넷 TV 1,800만 명 등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통신사하고 금융회사의 그 합작을 생각해 보면은 2016년도에 SK텔레콤하고 하나금융그룹이 그 핑크라는 그런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금융그룹하고 그 KT도 이런 식으로 합작법인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손태승 회장과 구현모 KT 사장은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핑크 같은 핀테크 기업일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데이터를 활용한 합작법인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 이제 정보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가공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두 그룹이 좋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지분을 섞고 합작법인을 만들면은 굉장히 협력 관계가 공고해지겠죠.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합작 계획까지는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데 무산이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볼까요? 삼성화재하고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무산되기도 했죠. 자, 어떻게 보시나요? 손태승 회장과 구현모 KT 사장 사이의 동맹관계가 깨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를 놓고 지분 투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랬죠. 그 인터넷 전문은행, 그 뭐 카카오뱅크, K뱅크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정부에서는 금융, 은행 이쪽보다는 IT 쪽이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K뱅크는 KT 주도해서 만들어졌고, 이때 이제 우리은행도 K뱅크에 13%가량 지분을 이제 투자하고 뭐 이런 관계가 맺어졌었죠. 네, 올해 7월 KT는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K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지분 34%를 확보해 BC카드가 K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인데요. 우리은행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4%를 확보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KT 모두 K뱅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 기업금융 부분과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K뱅크를 통해서 우리금융지주하고 이제 KT가 협력해 왔던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아마도 이제 합작법인이 또 설립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협력 관계에 이번에 그 손태승 회장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네, 손태승 회장은 올해 5월 구현모 KT 사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에 곧이어 7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만남부터 실행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진행된 것인데요. 이는 손태승 회장이 구현모 사장을 직접 만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그 손태승 회장은 금융지주를 이끌면서 일단 목표를 정하고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 이래서 그 선봉장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네, 손태승 회장은 올해 9월 그룹 경영협의회에서 디지털 혁신은 그룹의 생존 문제라고 말하며 우리금융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엄밀히 얘기하면은 다른 그 금융지주들도 이미 그 디지털 관련 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고서 열심히들 디지털 전환들을 하고 있어요. 반면 그 지주사로 만들어진 게 우리 금융지주가 좀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속도를 내는 것들을 다른 금융지주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올해 5월 우리금융지주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며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디지털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경영 슬로건을 제시하고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책임자급 직원 중심의 블루팀을 신설하고 올해 7월에는 디지털 혁신 포럼을 개최하며 직접 토론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추진했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우리은행 이제 건너편에 있는 우리금융 남산타워가 있는데 이 이름도 우리금융 디지털타워로 바꿨어요. 이제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이 건물에 각 그룹사 디지털 부문을 모았습니다. 특히 우리 FIS의 디지털 개발 인력 240여 명을 이곳으로 이전했고 손태승 회장의 디지털 집무실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손태승 회장이 짧은 기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 조직도 좀 바꾸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진두지휘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그런데 손태승 회장은 전산 시스템을 바꾸면서 오류가 나는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너무 서두르다가 그러한 오류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자, 2018년이었는데 우리은행 전산 시스템 오류 이때 그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손태승 회장은 우리은행 행장 시절이던 2018년 전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처음에는 2월 설 연휴에 모든 전산 시스템을 닫고 차세대 전산 시스템 도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돌연 오류 점검을 해야 된다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개시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의 거래 내역이 화면에 뜨거나 계좌 이체가 미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8년 우리은행에 제기된 민원은 총 682건인데 KB국민은행 122건, 신한은행 97건, KB 하나은행 90건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또 같은 해 5월 우리은행은 서울시금고 이택스 전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세금 고지서를 잘못된 수신자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104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해오던 제1금고지기 자리를 신한은행에 뺏겼습니다. 네, 그랬군요. 당시 그 손태승 회장은 0.00001%의 오류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산 시스템 오류가 나와서 큰 오점을 남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도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면은 그런 오류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손태승 회장은 그 이후 전산 시스템 오류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우리금융그룹 전산 시스템 무결점 달성을 위한 클린로드 90 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90일 동안 장애 건수 0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로 도입한 이 차세대 전산 시스템이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근데 전산 오류가 좀 나와서 좀 퇴색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도입한 그 차세대 전산 시스템이 기술력에서는 굉장히 앞섰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나요? 우리은행의 차세대 전산 시스템인 유니는 유닉스 계열의 전산 시스템입니다. 기존 IBM 계열 전산 시스템은 은행이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IBM 본사와 소통을 거쳐야 해 최장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산 시스템 위니는 IBM 계열과 비교해 보안성이 우수하고 시스템 문제 진단과 이에 관한 대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손태승 회장은 모바일 뱅킹인 우리언뱅킹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태승 회장이 우리금융주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시스템 기반은 다져놨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손태승 회장이 우리금융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 보물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집중해서 살펴봤는데요. 내부 조직도 변화를 주고 하나로 합치고 또 그리고 KT와 협력하기 위해서 손태승 회장이 직접 뛰어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봤는데 앞으로 선봉장 손태승 회장이 그 특유의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이러한 부분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톡톡 손태승 회장과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